연립 방정식인데 중학교 때부터 다뤄봤던 거는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은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식을 개수를 곱해서 더할과 뺄감, 더해주거나 빼는 방식으로 소거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밑에 있는 y에다가 그 x를 대입을 해, 그런 방법이 있고, 등치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같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y가 이렇게 됐고 y가 이렇게 됐어. 그럼 왼쪽 y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식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y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소개한 거고요.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 얘네들을 우리가 y는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한 후에 지금 얘와 얘는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인 거예요. 기울기는 같은데 여기는 y 절편이 같지 않다면 평행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능이다.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a-분의 a,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와 같지 않다. 개수들의 b의 값을 보고 바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a-분의 a, b-분의 b 같고 b-분의 b, c-분의 c가 다 같다? 그럼 두 식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일치하는 거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 그럼 일치하는 거네? 일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 부정. 여기까지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이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배우게 되는 연립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연립됐을 때의 해법인데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역시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도 뭐냐 하면 소거법이에요. 소거법. 문자를 사라지게 하자는 얘기야. 주어질 때 처음에 1차식과 2차식으로 주어진다면 1차식 y를 어쩌고 저쩌고 x로 바꾸어서 2차식 안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해가 두 쌍이 나오겠죠. 자, 이제 2차식이랑 2차식이랑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데 다행히 이 2차식이 1차식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했어. 이 2차식이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얘 또는 얘. 그러면 하나가 2차식이 1차식,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 1차식을 역시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또 이 1차식을 여기다 또 한번 집어넣으면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이 나오면서 해가 모두 몇 쌍이 나오겠죠? 이런 패턴이 되면 해가 총 4쌍이나 나오게 돼요. 계산이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기본인데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어. 그런데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1차식, 1차식 두 개짜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 얘네들의 상수항을 소거시켜 보는 거야. 두 식의 상수항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상수항을 다시요. 상수항이 아니고 요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최고차항을 소거시키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최고차항을 소거시켜. 개수를 맞춰서. 최고차항 2차가 소거되면 그러면 걔네들은 뭘로 바뀌겠죠? 1차식으로 바뀌겠죠. 이 2차식 빼기 2차식을 하면 1차식이 유도된단 말이에요. 이 1차식을 이제 어떻게? 여기 또는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이니까 이런 케이스는 해가 몇 쌍이 나오겠죠? 두 쌍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 또 2차식, 2차식이 주어졌는데 얘 인수분해 안 되고 얘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고
최고 차항 소거까지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방법은 안 되겠다. 얘네 상수항을 소거시켜보자. 상수항을 소거시키게 되면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2차식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요 2차식은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 하면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1차식이 몇 개 만들어졌죠? 2개 만들어졌죠? 그럼 요 1차식을 여기다가 한번 넣고 또 요 1차식을 여기다 또 한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식이 2개니까 이 경우에는 해가 또 몇 쌍이 되겠죠? 4쌍이 되겠죠.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은 크게 4가지 길이 있어요. 1차를 2차에 대입을 해. 인수분해가 되네? 1차 2개 만났네? 대입해. 2차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최고차항을 한번 소거시켜봐. 그럼 1차식이 만들어지네? 넣으면 되겠네. 최고차항을 소거시켜도 안 되네? 최후의 방법으로 상수항을 소거시켜. 그랬더니 2차식이 나오는데 이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어. 그러면 1차니까 또 대입을 해. 이거 4가지 길, 4가지 방법. 하나의 패턴이에요. 차례차례 쭉 진행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고,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응용이 되고 좀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총 3가지 컨셉이 있어요.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문제를 잘 보다 보니까 x 더하기 y, x 곱하기 y의 꼴로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때는 앞에서 소개했던 방식으로 풀지 말고 x 더하기 y를 책에서는 u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a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b라는 꼴로 변형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식은 a와 b에 대한 식으로 바뀌면서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돼요. 이해되겠죠? x 더하기 y를 x 곱하기 y를 b라고 바꾸어서 푼다. 일단 기본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주제로 공통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통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fx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3차식이라고 치자. x-알파, x-베타, x-감마야. gx라고 하는 식은 4차식이라고 치자. x-알파, x-p, x-q, x-m. 자, 여기서 x는 알파라고 하는 해는 얘의 해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해이기도 해요? gx의 해이기도 해요. 이런 걸 공통근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공통근을 발견하는 것은 쉬워. 방정식을 풀어서 공통인 근을, 야, 네 알파가 공통인 근이네 찾는 건 쉬운데, 우리가 응용에서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과 이 식의 공통인 근이 존재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해를 알파라고 두고요. 그러면 f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무언가 식이 막 전개되고 유도될 거예요. g의 알파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식이 유도되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 바로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 공통근 얘기가 나오면 이거 연립방정식 풀이네, 연방이네로 생각을 바로 가라는 얘기야. 알파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의 값을 구해내면 돼요. 자, 공통근이라는 주제는 뭐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연립방정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이제 연립방정식 파트에 넣어놓은 거예요. 부정방정식. 이름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해 주는데도 나중에 가보면 딴소리들 해. 자, x 곱하기 y는 1에 얘를 만족시켜주는 x와 y는 몇 쌍이나 있을까? 무수히 많겠죠. x가 1이면 y는 2, x가 2분의 1이면 y는 4. 그런 식으로 x와 y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y 값들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이 상태,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은 몇 개예요? 1개죠.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적을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아져서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정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정할 수 없어? 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요 상태, 얘네들이 부정방정식인 거예요. 얘네들이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정할 수 없는데 해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누굴 주냐면 해에 대한 조건을 알려줄 거예요. 얘가 정수야. 요거 and x, y가 정수야. 여기는 x, y가 실수야. 이런 조건을 주면 이 조건 자체가 또 다른 식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식 2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요 상태는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정수의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 선생님 이걸 여기 정수를 K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괄괄 K 괄호 곱하기 괄호는 K로 만들어라. 정수일 때는. 그 다음에 실수일 때는 제곱의 합 더하기 제곱의 합은 0의 꼴로 만들어라. 완전 제곱 2개가 0이 되게 만들어라. 왜? A, B가 실수라면 A도 0이고 B도 0이겠죠. 여기는 괄호 제곱 더하기 괄호 제곱은 0을 만들어라. 이게 부정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인 거고, 괄괄 K 혹은 괄호 제곱 더하기 괄호 제곱이 0이라고 하는 건 부정방정식의 해법인 거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상태.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요게 부정방정식이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해?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괄괄 K로,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괄호 제곱 더하기 괄호 제곱의 합은 0이라는 걸로 풀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연립방정식의 개념은 이게 다예요. 개념 강좌. 1차 방정식 소거하는 거, 부정과 불능을 잘 다루면 되고요.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이렇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 요런 꼴로 주어질 때는 특수하게 A, B로 치환해서 풀어라. 공통건 나오면 바로 얘가 뭐라는 거 생각해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해라. 부정방정식의 뜻 명확히 알고 어떻게 풀 거냐. 정수 조건이면 괄괄 K, 실수 조건이면 괄호 제곱 더하기 괄호 제곱은 0. 이게 연립방정식의 대표적인 개념들입니다.